다음으로는 포인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노드를 하나 정해놔요. 값, 그 다음에 왼쪽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오른쪽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하나 정해놓고요. 아마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직관적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트리를 표현한다면은 오른쪽처럼 하시면 됩니다. 루트 노드가 있고요. 이 왼쪽 노드는 4라는 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다음 오른쪽 노드는 이렇게 다른 구조체를 가리켜 가지고 이 안에 값이 8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8의 관계가 여기선 148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열로 했을 때보다 난이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낭비가 없죠. 메모리 낭비가 없죠. 왜냐면은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원래 트리에서 노드의 개수랑 그 다음에 오른쪽 그 포인터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만든 노드의 개수랑 동일하죠.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아까 공유드린 대로 디제너레이트 트리, 한쪽으로 치우친 트리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 노드의 개수만큼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구현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하나 더 이거 나중에 그 그래프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인접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노드의 개수만큼 만들어요. 노드의 개수만큼 만들어요. 여기는 8까지 있죠? 1, 2, 3, 4, 6, 7, 8.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1의 자식이 4와 8이잖아요. 그러면은 4, 8.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의 자식은 없고요. 그 다음에 3의 자식은 왼쪽 자식이 2잖아요. 2.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대충 흐름을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각 그 노드의 자식 노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그 포인터로 구현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코딩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인접 리스트로 일단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접 리스트를 할 때 주의점이 뭐냐? 지금 각 노드의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있잖아요.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 8인데 8, 4라고 해도 상관없는지 이런 식으로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형까지 설명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 그 노드의 크기가 2개인 걸 잡아놔요. 이거는 크게 그 메모리 낭비가 심하진 않거든요. 2개씩만 잡아놓으면 되니까 노드의 개수 곱하기 2씩만 잡아놓으면 되니까 메모리 낭비가 심하지 않은데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무조건 왼쪽, 두 번째 칸은 무조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널 같은 값으로 넣어놓고 왼쪽 노드가 채워지면 무조건 첫 번째에 채우고 오른쪽 노드가 채워지면은 무조건 두 번째에 채우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겠죠. 딱 자리를 정해주니까요. 그래서
네, 링크드 리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예 공간을 정해놓고 첫 번째는 왼쪽 노드, 두 번째는 오른쪽 자식 노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접 행렬을 트리를 구현할 때 인접 행렬로 해야 되냐, 포인터로 해야 되냐, 인접 리스트로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인접 행렬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행렬이라고 할게요. 네. 행렬 아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죄송합니다. 네. 행렬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배열로 정정할게요. 배열로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이랑 인접 리스트로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구현할 때도 그대로 써먹으니까 이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이 둘 중에 뭘 사용하냐,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입력값 자체가 배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접 리스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아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난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접 리스트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네, 확률상 그래도 저는 둘 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네,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배열과 인접 리스트로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로 시도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인접 리스트를 시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트리 순회를 배워보겠습니다. 순회라는 거는 모든 노드를 중복 없이 한 번씩 방문하는 걸 말합니다. 네, 방문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순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위 순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위 순회가 있고, 그 다음에 후위 순회가 있습니다. 그럼 전, 중, 후,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잠시만요. 용어들이 나오는데, 전중 후의 기준이 뭐냐? 전중 후의 기준은 부모 노드입니다. 부모 노드는 보통 V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노드는 L, 그 다음에 오른쪽은 R이라고 표시합니다. 레프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위 순회는 부모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이 되고요. 중위 순회는 부모 노드를 중간에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이 되고, 후위 순회는 부모 노드를 마지막에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위 순회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전위 순회는 VLR, 즉 부모 노드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노드로 방문하는 겁니다. 한번 트리를 볼게요. 이런 트리가 있는데, 일단 그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은 자신을 부모 노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 노드를 아직 방문을 안 했으니까 1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부모 노드,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니까 부모 노드를 방문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가 부모 노드가 되고 3이 왼쪽 노드, 5가 오른쪽 노드가 되죠. 그러면은 부모 노드부터 방문하니까 4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노드 다음에 왼쪽 노드니까 3을 방문하게 됩니다. 3으로 갔어요. 3이 부모, 2가 왼쪽, 오른쪽 노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3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2로 가겠죠. 왼쪽 노드는 2로 가겠죠. 그럼 2가 부모 노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하면은 1, 4, 3, 2, 5, 8, 7, 6 이 순서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위 순회는 언제 사용되느냐? 이 순서대로 방문을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그 방문한 순서대로 트리를 복사, 네, 트리를
복사할 때 아니면은 그대로 출력할 때, 네, 이럴 때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순에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중위순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순에는 부모 노드를 중간에 하고 왼쪽, 오른쪽, 즉 왼쪽 자식 노드 먼저 방문하고 부모 노드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먼저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요. 그럼 루트 노드가 부모 노드가 되고요. 4가 왼쪽 노드, 8이 오른쪽 노드가 됩니다. 근데 부모 노드보다 왼쪽 노드를 먼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노드 방문 체크를 하지 않고 4로 갑니다. 4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4가 부모 노드가 되고요. 3이 왼쪽 노드가 되고 5가 오른쪽 노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노드를 방문해야 되니까 4를 방문하지 않고 3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3이 부모가 되고 2가 왼쪽이 되고 오른쪽은 없죠. 그러면은 부모 노드보다 왼쪽 노드를 먼저 방문해야 되니까 2로 갑니다. 2로 갔어요. 이 입장에서는 2가 부모 노드가 되고 왼쪽은 없고요. 오른쪽도 없어요. 그럼 왼쪽 노드를 먼저 방문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은 왼쪽 다음에는 부모 노드를 방문하죠. 네, 그래서 2를 방문했어요. 2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식 노드를 보려고 하니까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부모 노드도 방문하고 왼쪽 자식 노드도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도 방문했죠. 네, 그러면은 다 방문했으니까 자신을 방문하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가요. 3 입장에서는 3이 부모 노드면은 2가 왼쪽 노드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 자식 노드는 지금 방문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 노드인 자신을 방문해야겠죠. 네, 자신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는 없어요. 그러면은 3 입장에서도 다 끝났죠. 그러면은 자신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4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2, 3, 4, 5, 1, 8, 6, 7이 방문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냥 구현적인 관점인데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챘을지도 몰라요. 지금 순회를 하는데 뭔가 자기 자신을 다 방문하면은 이런 경우에 3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 방문하고 왼쪽 방문하고 오른쪽 했으니까 지금 이게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된 상태에서 4로 가죠. 네, 4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로 가죠. 방문한 노드로 가죠. 이거를 나중에는 전문용어로 백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백트래킹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가장 최근을 보고 어떤 자료 구조를 떠올리셔야 돼요. 네. 스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를 이동하는 건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스택을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제기를 통해서 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기 동작 자체가 그 스택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은 함수 A가 있어요. 함수 A가 있고 여기 함수 A에서 B를 호출해요. 함수 B가 있어요. 함수 B에서는 함수 C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펑션 C는 바로 반환한다고 해볼게요. 네. 리턴이요. 리턴 끝.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A를 호출했어요. A를 호출하면은 네, A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B를 호출하죠.
근데 B를 호출할 때 A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A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B가 호출됐는데 또 C가 호출되죠. 그렇죠? B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호출되죠. 그럼 다시 C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C가 호출되면은 바로 리턴하죠. 그러면은 C라는 함수가 끝났으니까 없어져요. 그 다음 C를 호출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호출했던 B로 가죠. 그쵸? 그러면은 B도 C를 호출까지는 했으니까 다음에는 코드가 끝나죠. 그래서 B도 종료가 돼요. 그럼 B를 호출하기 전에 B가 빠져나가서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B를 호출했던 이 A가 남았죠. A도 B 호출이 끝났으니까 종료되죠. 그래서 빠져나가요. 스택이랑 똑같죠. 가장 최근에 넣었던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 자체가 스택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A, B, C로 했지만 이게 그냥 A라고 하면 이게 제기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호출 원리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 스택을 활용하면은 그 제기 함수 호출 이 프레임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스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기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노드로 가는 걸 구현했을 때 제가 스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이 제기 함수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순회는 보통 제기 함수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네. 이러한 원리로 그렇습니다. 중위순회까지 설명을 드렸고 중위순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다 방문한 다음에 오른쪽에 부모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방문하게 되죠. 그렇죠? 다시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이걸 잘 보세요. 2, 3, 4, 5, 1, 8, 6, 7이 뭘 의미하냐? 이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는요. 아니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2, 3, 4, 5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2, 3, 4, 5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8, 6, 7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2, 3, 4, 5도 보면은 4를 기준으로 4의 왼쪽인 2, 3부터 먼저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인 5를 방문하게 되죠. 네. 이게 나중에 배울 이진 탐색 트리가 있거든요. 이진 탐색 트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은 더 작은 값이 오고요. 오른쪽은 더 큰 값이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다 방문하고 중간을 방문하고 오른쪽을 방문하면은 그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진 탐색 트리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네 이렇거든요.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지만 일단 이걸 보세요. 왼쪽은 부모보다 작은 게 오고요. 오른쪽은 부모보다 큰 게 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그 중위 순회를 하게 되면은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1, 2가 아니구나. 네. 죄송해요. 1, 2, 3 맞죠? 네. 1, 2, 3 이게 왼쪽 노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모 노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6, 7, 8, 9도 순서대로 방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가 있을 때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위 순회는 이진 탐색 트리가 있을 때 정렬된 순서대로 방문할 수 있다. 이진 탐색 트리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위 순회가 있어요. 후위 순회는 후위니까 L, R, V. 네, 부모를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게 됩니다.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부모 노드를 방문하게 돼요. 부모 노드를 방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모 노드를 먼저 방문하지 않죠? 왼쪽 노드부터 방문하죠. 이것까지는 똑같으니까, 아까랑 똑같으니까 2까지 쭉 가요. 네, 2까지 쭉 갑니다. 2에 왼쪽 자식 없고요. 2에 오른쪽 자식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 노드를 방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노드로 이렇게 가요. 3 입장에서는 왼쪽 자식 방문했고요. 오른쪽 자식 방문했죠? 네, 방문했다기보다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2, 3, 5, 4, 6, 7, 8, 1이 돼요. 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2, 3, 5,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 7, 8은 이렇게 되고요. 1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4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4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4의 왼쪽 노드 2, 3이 먼저 방문되고 그 다음에 5가 방문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밑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 후이순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로 트리의 삭제 연산이 많이 사용합니다. 트리의 삭제. 여러분 이렇게 트리가 구축되어 있어요. 트리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1부터 날릴 순 없잖아요. 1부터 날려버리면은 이 1과 연결된 이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메모리 해지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해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부터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다 삭제되면은 이제 1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모든 트리를 구축했던 모든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메모리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트리를 삭제할 때 후이 순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